그날은 평범한 평일 오후였어요. 학교 앞 카페에 학부모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 모임이 잡혔다고 해서 저도 얼굴이나 비출 겸 나왔습니다. 사실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전철을 보러 가는 자리였으니까요. 이혼하고 나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애 학교에서 급식 도우미를 한다고요.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닌 말 그대로 돕는 사람이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동정이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우월감이었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같은 반 학부모들, 몇몇은 인사도 건넸고 몇몇은 힐끗 보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창가 쪽 테이블에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전처 이서현. 예전보다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화장도 거의 안 한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그래, 역시.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봉투 안에는 아마 급식 일정표나 봉사 관련 서류 같은 게 들어있겠죠. 그날 제 옆에는 새 애인이 있었습니다. 박미정. 젊고 말 잘하고 학원 운영 쪽에서 일한다는 여자였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인맥이 넓다며 은근히 자랑을 하곤 했죠. 여기 앉아. 미정이 제 팔을 잡고 중심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모임을 주도하는 듯한 위치. 그 자체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아이들 이야기, 학원 정보, 방과 후 수업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전처 쪽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서연 씨, 요즘도 학교 자주 나가시죠?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어요. 네, 자주 나가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괜히 웃으며 말을 보탰죠. 아, 급식 도우미 하신다면서요? 목소리는 최대한 가볍게, 농담처럼요. 하지만 말끝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 안 공기가 순간 미묘해졌어요. 몇몇 학부모가 저를 쳐다봤고 몇몇은 서연을 봤죠. 미정이 제 말을 받아쳤습니다. 요즘 급식 도우미도 힘들다던데. 애들 먹는 거 챙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말에는 위로처럼 포장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황했을 표정이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네, 아이들 식사 중요하죠. 그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엔 전업으로만 계시다가 지금은 그런 일 하시는 거면 많이 달라진 거죠? 제 말에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편한 공기였어요. 미정은 제 팔을 슬쩍 쳤지만 저는 이미 기세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서류 봉투를 내려놓더니 제 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나 봐요. 그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너무 차분한 톤이라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죠. 아니, 뭐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제가 웃으며 둘러보자 몇몇 학부모가 어색하게 웃었고 어떤 사람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학교에서 자주 보이니까요. 급식실 쪽에서도 보고 말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찜찜해졌어요. 서연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다시 서류 봉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학부모 모임이라기보다 운영 관련 이야기하려고 나온 거예요. 운영?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운영이요? 제가 되물었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학교 운영이요.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장난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 씨가요? 운영을요? 그 말에 서연은 천천히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네. 오늘 안건 관련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 왔어요. 그제야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급식 도우미가 들고 다닐 서류 봉투가 아니었어요. 꽤 두툼했고 표지에는 학교 이름과 함께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인쇄물이 살짝 보였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급식 관련 운영 얘기겠지. 도우미들 의견 수렴 같은 거. 그때 반장 학부모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서연 씨가 먼저 말씀하시죠. 그 말 한마디에 전철을 도우미라 부르던 제 입꼬리가 서서히 굳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몰랐어요. 이 자리가 제가 사람들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줄은요. 서연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도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카페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고 커피 머신에서 나는 증기 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컵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멈췄죠. 시선은 하나같이 서연에게 모여 있었습니다. 반장 학부모가 헛기침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서연 씨가 준비하신 안건부터 공유해 주시겠어요? 그 말은 요청이었지만 이미 역할이 정해진 사람에게 건네는 말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급식 도우미에게는 쓰지 않는 어투였거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몇 장의 문서와 두툼한 파일 하나였습니다. 표지에는 학교 이름과 함께 운영위원회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이 잠깐 멍해졌어요. 운영위원회? 그건 학부모 중에서도 선출된 사람만 참여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급식 관련이 아니라요. 서연이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건 공유가 목적이에요. 특히 후원의 예산과 방과 후 프로그램 계약건입니다. 그 말을 듣자 몇몇 학부모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놀람과 안도, 그리고 미묘한 신뢰가 섞인 얼굴들이었죠. 반면 제 옆에 앉아있던 미정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흐름은 우리가 예상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서연 씨가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장입니다.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웅성거림이 번졌고 누군가는 아하고 짧게 탄성을 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이라니요. 급식 도우미라는 말로 깎아내리던 사람이 학교 운영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이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후원의 예산 집행을 총괄하고 있고요. 지역교육재단 이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그 문장은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제 자존심 위로 떨어지는 돌멩이 같았습니다. 미정이 급히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봉사 차원에서 이것저것 하신다는 거죠? 말투는 여전히 웃음을 띄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정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사는 아닙니다. 정식 선출과 위촉을 통해 맡은 역할이에요. 그 말은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분명한 선긋기였습니다. 반장 학부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서연 씨가 요즘 학교 일 대부분을 정리해주고 계세요. 덕분에 운영이 많이 안정됐죠.
다른 학부모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도 후원의 건으로 몇 번 도움받았어요. 아이들 프로그램 질이 확실히 좋아졌죠.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서연을 도우미로 보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오히려 신뢰와 기대가 담긴 눈빛들이었습니다. 반면 제 시선은 어딘가 붕 떠 있는 느낌이었죠. 서연은 파일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숫자, 계약 기간, 프로그램 내용. 말투는 차분했고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준비가 철저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집에서만 있던 사람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학부모님들께 꼭 공유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다시 집중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 세웠어요. 최근 학원비와 장학금 명목으로 모금된 금액 중 일부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용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순간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서연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단정 지을 단계는 아니지만 확인해야 할 자료들이 있습니다. 카페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돈이요? 질문이 쏟아졌고 서연은 손을 들어 잠시 진정시켰습니다. 오늘은 사실 확인 단계입니다. 다만 관련된 계약과 입금 내역을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말과 함께 서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서 사본과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그 종이들이 묘하게 무게감을 가졌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원비와 장학금 이야기가 낯설지 않았거든요. 제 옆에 앉아있는 미정이 자주 입에 올리던 말들이었으니까요. 요즘 학부모들 장학금에 관심 많아요. 내가 다리 좀 놔주면 애들 프로그램도 좋아지고 서로 윈윈이에요. 그때는 그저 능력 있는 사람의 말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연의 손에 들린 서류와 함께 듣자니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감정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사람처럼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모임은 단순한 학부모 수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제가 비아냥거리며 부르던 급식 도우미가 아니라 이 자리의 흐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 서류들이 그리고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들이 제 이름까지 끌어당기게 될 줄은요. 서연이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카페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저기서 들리던 수다와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모두가 종이 위의 숫자와 표정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저 역시 괜히 컵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연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선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릴게요. 아직 확정된 판단은 아닙니다. 다만 확인해야 할 정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빠져나갈 구멍을 막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켜서 화면을 테이블 중앙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단체 채팅방 캡처가 떠 있었어요. 학부모 단체방이었습니다. 모두가 익숙한 이름들이었죠. 이 방 기억하시죠? 서연의 질문에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지난 학기 말 학원비 지원과 장학금 명목으로 모금이 진행됐습니다. 그 말에 몇몇 학부모들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맞아요. 애들 영어 캠프 때문에 모은 거요.
미정 씨가 주도했었죠? 그 이름이 나오자 제 심장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맞습니다. 박미정 씨가 제안했고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선의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으니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미정은 웃음을 지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다 아이들 위해서였죠.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는 걸 그때는 저만 느낀 줄 알았습니다. 서연은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엑셀표처럼 보이는 자료였어요. 날짜, 금액, 입금자 이름, 그리고 수취 계좌. 이건 실제 입금 내역입니다. 그 말에 카페 안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계좌, 학교 계좌 아니네요? 그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개인명의 계좌입니다. 순간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개인이요? 그럼 우리 돈이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는 건가요? 목소리들이 겹치며 높아졌고 미정은 급히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건요. 임시로 제가 관리한 거예요. 학교 계좌 개설이 늦어져서. 하지만 서연은 그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화면을 보여줬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화면에는 또 다른 캡처가 떠 있었습니다. 같은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었어요. 금액은 제법 컸습니다. 이건 학원비나 장학금과는 무관한 지출로 확인됩니다. 서연의 말이 끝나자 카페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지출이에요? 여행? 차량 계약금? 사람들이 각자 화면을 들여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서연이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의 추천인이요.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추천인. 그 단어가 왜 이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계좌 개설 서류 일부가 보였고 추천인 란에 적힌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쪽을 봤고 누군가는 미정을 봤습니다. 도연 씨요? 이게 무슨... 속삭임들이 제 귀로 날아들었어요. 미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추천인이라서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이미 스스로를 변명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그건 계약서였습니다. 학원 프로그램 위탁 계약서. 그리고 그 아래 추천인 겸 중개인으로 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요.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공유된 내용과 다릅니다. 단체방에서는 장학금 연계 프로그램으로 설명됐지만 실제로는 학원 운영비 충당을 위한 계약이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누군가 작게 욕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이 돌려막기였다는 거예요? 목소리들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서를 본 순간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미정이 제게 했던 말들. 이름만 좀 써줘. 형식적인 거야. 당신이 학부모 대표처럼 보이니까 신뢰도 올라가. 그때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서연은 마지막으로 단체방 대화 일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번 달은 내가 먼저 정리할게요. 다음 달에 다시 맞추면 돼요. 그 문장들이요, 지금 와서 들으니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서연은 말을 멈추고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모두를 향했습니다. 확인하고 정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는 학부모 모임이 아니라 이미 조용히 시작된 폭로의 자리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을요. 아직은 아무도 고소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경찰도 변호사도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걸요. 서연의 말이 끝나자 카페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커피 향이 은은하던 공간이었는데 그때는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무거웠어요.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고 대신 시선들만이 테이블 위 서류와 제 얼굴 사이를 오갔습니다. 처음으로 침묵을 깬 사람은 반장 학부모였습니다. 서연 씨, 이 자료 어디까지 확인된 건가요? 그 질문에는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 문제였고 돈 문제였으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자료이고요. 후원의 회계, 운영위원회 명의로 정리된 문서입니다. 그녀는 서류 중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변호사를 통해 자문까지 받은 내용입니다. 변호사라는 단어가 나오자 누군가는 작게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미정은 그제야 완전히 표정 관리를 놓쳤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손은 컵을 붙잡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미정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요? 이번엔 다른 학부모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내민 계약서를 손으로 짚으며 말했어요. 여기 분명히 추천인 및 중개인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름도 있고요. 그 손끝이 제 이름 위에 멈췄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도연 씨, 설명 좀 해보세요. 그 말은 질문이었지만 사실상 요구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겨우 꺼낸 말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저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 씨께서 추천인으로 이름을 올리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 덕분에 학부모님들의 신뢰가 형성됐고요. 그 말은요, 비난도 조롱도 아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책임 있는 거네요? 누군가 말했고 그 질문은 순식간에 공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그냥 애인이라면서요? 학부모들 돈이잖아요. 미정은 의자를 밀치듯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몰랐어요. 제가 다 한 거예요. 그 말은 저를 보호하려는 말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저를 끌어내리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방 대화와 문자 기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출력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미정과 저의 대화 일부가 포함돼 있었어요. 이 정도는 문제 안 돼. 내가 알아서 맞출게. 제 말이었습니다. 그 문장들이 종이 위에 적혀 있는 걸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요.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단순한 추천을 넘어 신뢰를 보증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는 더 이상 학부모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테이블 위에 올라온 순간부터 이곳은 이미 작은 법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반장 학부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나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선택은 학부모님들께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이상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소 말인가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내용 증명 초안은 준비돼 있습니다. 그 말에 카페 안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아이들 돈이에요. 이건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하나로 모였습니다. 분노는요, 이렇게 빠르게 방향을 정하더군요. 미정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울음은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관심은 왜 그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책임질 거냐로 넘어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흐름을 부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이 자리는 서연이 만든 것도 맞지만 동시에 제가 스스로 불러온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회의록으로 남길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동의하에 다음 주 중으로 고소 접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은 선언처럼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 평판이요, 이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붕괴되고 있다는 걸요. 아직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뉴스도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동네에서, 이 학교에서 제 이름은 더 이상 예전처럼 불리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급식 도우미라 비아냥거리며 시작했다는 사실이 지독하게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끝나자 누군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마치 신호처럼 번졌어요. 하나둘씩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학부모 단체방은 아이들 숙제나 준비물 공지로 쓰이던 공간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방이 사람들의 분노를 모으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단체방에 이 내용 올라오고 있어요. 누군가 말했고 곧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캡처 다 남겨야 해요. 나중에 말 바꾸면 곤란하잖아요. 서연은 그 모습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기록은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요, 이미 이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제 휴대폰도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체방 알림이 연달아 울렸죠. 이게 사실인가요? 설명 필요합니다. 아이들 돈입니다. 메시지 하나하나가 제 손안에서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고 테이블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다 오해라니까요. 제가 잠깐 돌려 쓴 거예요. 다 갚으려고 했어요. 그 말에 한 학부모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갚으려고 했다는 말, 이제 의미 없어요. 이미 쓴 거잖아요. 서연은 단체방 화면을 다시 띄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음 달에 맞추면 된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 문장들이 화면에 커지자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행동입니다. 그때 반장 학부모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이 대화 다 보고 계셨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말렸어야죠. 그 말은요, 비난이 아니라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말렸으면, 제가 입을 열었지만 문장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말렸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다른 학부모가 끼어들었죠. 이미 이름도 빌려줬으면서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공식 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회의록 양식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나온 발언과 자료는 모두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말에 카페라는 공간이 더 이상 카페가 아니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졌고 말투가 달라졌어요. 농담도 추측도 사라지고 책임이라는 단어만 남았습니다.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우선 내용 증명 발송, 그 다음 고소 접수입니다. 피해 금액과 책임 범위는 조사로 확정될 겁니다. 미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 끝나는 거예요? 그 질문은요, 자신을 향한 연민을 기대한 말이었겠죠.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학부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해요? 그 말은 모두의 마음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돈보다 더 아픈 건 아이들 앞에서의 부끄러움이었으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미루면 안 됩니다.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아주 미세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책임감이요. 그날 밤 단체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선 뒤에도 메시지는 계속 쌓였어요. 변호사 알아봤어요. 고소장 같이 들어가죠. 추천인도 책임 물어야 합니다. 제 이름이요. 그 방 안에서 더 이상 사람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한 줄로 변해가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단체방 알림을 꺼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울렸어요. 책임, 공범, 추천인.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 인생이 무너질 때는요, 누군가 소리 지르며 공격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등을 돌릴 때라는 걸요. 그리고 그 시작은 가벼운 비아냥 한마디였다는 것도요. 며칠 뒤였습니다. 단체방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감정적인 말들은 사라지고 날짜와 시간, 장소가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고 이제는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가장 무서운 순간은요, 이렇게 식었을 때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서연에게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 접수일이 잡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설명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제 하루를 통째로 멈추게 했죠. 접수는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구청 인근 법률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했고 학부모 대표 몇 명이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갈지 말지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더 큰 오해가 생길 것 같았고 가면 모든 걸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았죠. 결국 저는 갔습니다. 도망치는 건 이미 너무 늦은 선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복도에는 오래된 카펫 냄새가 났고 문 옆에는 법률사무소라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서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서류를 차분히 정리하고 있었죠. 그 모습은 학부모 모임에서 보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고소장 접수와 함께 책임 범위를 정리합니다. 변호사의 말은 간결했고 그만큼 냉정했습니다. 고소장은 이미 작성돼 있었습니다. 제목은 길지 않았어요.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 고소장.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이름은 피고소인 칸에 두 번째로 적혀 있었죠. 주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무거웠으니까요. 변호사는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주된 혐의는 자금 유용입니다. 그리고 추천인으로서 신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책임 범위로 검토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기여라는 단어가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미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사실이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럼 더 확실하네. 그 말들이 공기처럼 흘렀고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은 접수됐습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쿵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끝났습니다. 아직 판결도 조사도 시작되지 않았는데도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겨우 꺼낸 말이었어요. 너무 늦은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서연은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절차에 협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용서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말이었죠. 그날 오후 학교 앞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시간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던 학부모들이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인사를 하다 말고 돌아섰고 누군가는 아예 반대편으로 길을 바꿨습니다. 소문은요, 고소장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어요. 학부모 대표 명의로 발송된 것이었고 환수 요청과 향후 법적 조치에 대한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장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책임 범위에 대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였습니다. 최근 외부 이슈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이미 결과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검토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연락이 온다는 말은 대부분 좋은 소식이 아니죠. 며칠 후 회사는 저를 불러 대기 발령을 통보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었지만 분위기는 명확했습니다. 제 자리는 이미 비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 물건을 정리하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철저한 후회였습니다. 그 후로 제 하루는 단순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휴대폰을 켜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메시지가 먼저 보였습니다. 조사 일정, 자료 제출 요청, 참고인 진술. 제 삶은 어느새 사건 관리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요, 조용히 자기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공지는 예정대로 올라왔고 후원의 예산은 전면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지역교육재단에서도 공식 입장을 냈다고 들었어요. 투명성 강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오래 버틴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었죠. 그리고 저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비아냥 한마디로 시작해 제 이름을 서류에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군요. 학교 앞, 학원 앞,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까지요. 아무도 제게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 특유의 거리감이 생겼죠. 인사를 하다 말고 고개를 돌리거나 아예 시선을 주지 않는 식으로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동네에서 말통하는 아빠 정도로 불렸습니다. 학원 정보도 잘 알고 학부모 모임에서도 목소리 좀 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이름 앞에는 설명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있잖아. 그 학원비 건에 연루된. 말은 거기서 멈췄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아이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아버님,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그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직접적인 문제는 없지만 요즘 분위기가 좀 그래서요. 분위기. 그 단어 하나에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학부모 모임에 함께 나오지 않게 됐고 저는 학교 행사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됐습니다. 누가 요구한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군요. 사람들은요, 직접 쫓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리가 없다는 걸 느끼게 만들면 스스로 빠지게 되거든요. 미정은 결국 연락이 닿았습니다. 늦은 밤이었어요. 나 좀 도와줘. 목소리는 울먹였고 다급했습니다. 변호사도 연락 안 받고 학부모들이 나를 완전히 범죄자 취급해.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왜 그랬어? 제가 묻자 미정은 침묵했습니다. 당신도 좋았잖아. 그 말은요, 변명이라기보다는 책임 전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걸요. 며칠 뒤 미정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학부모 단체방에서 누군가 그렇게 말했죠. 연락 안 되네요. 도망간 거 확실하네. 그 말들이 오가는 동안 제 이름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추천인이잖아. 같이 책임져야지. 저는 그 방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나간다고 해서 제 이름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군요. 오히려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결국 인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기 발령에서 계약 해지로요. 공식 사유는 신뢰관계 훼손. 그 문장을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신뢰. 제가 그토록 가볍게 여겼던 단어가 제 직업을 끊어내는 이유가 되다니요. 집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낮에도 밤에도요. TV를 틀어도 귀에 들어오는 건 없었고 휴대폰을 봐도 불안만 커졌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오는 메시지, 추가 자료 요청, 조사 일정. 제 하루는 이제 사건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학교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하교 시간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학부모들이 모여 서 있더군요. 그 사이에서 서연을 봤습니다. 그녀는 다른 학부모들과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표정은 피곤해 보였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고맙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요, 이상하게도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싸움을 개인적인 복수로 만들지 않았다는 걸요.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준비된 자료를 내놓고 절차를 밟았을 뿐이었죠.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달라졌을까?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누군가를 낮춰보면서 스스로를 확인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평판이라는 건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용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됐을 때 그제야 끝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서연에게 문자를 쓰다 지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몰랐다는 말도 이제는 너무 가벼워 보였거든요.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법적인 결과,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 기억 속에 남은 제 이름이었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소가 접수되고 조사 일정이 잡히고 자료가 오가고 진술이 반복됐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을 거라고들 말했지만 제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메일이었고 휴대폰을 손에 쥐면 변호사 사무실 번호부터 떠올랐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결과는 나왔습니다. 미정은 명확한 책임을 지게 됐고 저는 공모 여부 없음으로 형사처벌은 피했습니다. 그 문장을 들었을 때 안도의 숨을 내쉬어야 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이미 잃어버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민사 책임은 남았습니다. 추천인으로서의 책임, 신뢰 형성에 기여한 부분, 관리 소홀. 결국 저는 일정 금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했고 그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돈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제 이름이 공식 문서의 한 줄로 정리되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서류를 정리하던 자리에서 서연과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둘만 남았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함도 분노도 아닌 정말 아무 말도 필요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 말 미안합니다. 급식 도움이라는 말.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걸 무너뜨렸는지 저는 이제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였죠. 그 말이요,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자기 자리. 그녀는 급식실이든 운영위원장이든 재단 이사든 어디에 있든 자기 자리를 스스로 낮추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는 누군가를 낮춰야 제 자리가 올라간다고 믿던 사람이었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 일로 개인적인 연락은 여기까지였으면 합니다. 그 말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을 넘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학교 소식지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운영위원회 활동 보고, 후원의 예산 투명화, 교육재단 연계 프로그램 확대. 서연의 이름은 그 안에서 여러 번 등장했지만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설명하지 않았고 대신 현재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 시선이 부담스러웠겠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빨리 현실에 적응하더군요. 다만 저는 달랐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도 예전처럼 교문 앞에 오래 서 있지 못했습니다. 제자리가 없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았거든요. 동네 카페를 지나칠 때면 그날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서류 봉투, 단체방 알림, 제 이름이 적힌 계약서. 하지만 이제는 분노도 억울함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하나뿐이에요. 인정입니다. 사람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은 남에게 들킨 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확히 보게 되는 순간이라는 걸요. 서연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학교를 위해 일했고, 아이들을 위해 결정했고, 사람들의 신뢰를 관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누군가를 낮춰보던 자리에서 제 발로 내려왔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직함이나 위치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학부모 모임이든 회사든 가정이든요. 그날 전철을 도우미로 부르던 순간 저는 이미 제 자리를 스스로 허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남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